안녕하세요. 76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사실 원래 COP 28이었나요? 유치하려고 정말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던 행사였는데 그 COP 행사를 영국에서 개최된 COP 행사를 다녀오신 분이 계셔갖고 고양시에 계시는 박미정 국제전문위원을 모시고 도대체 COP 행사가 뭐길래 이렇게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박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이번에 또 박사도 따셨잖아요. 네, 네, 박사님 그렇습니다. 되셔갖고, 예, 이제 박미정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전문위원이라고 불러야 될지, 이제 두 가지 직함을 가지셨는데, 우선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소개를 잘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박사를 달아서 박사직함 굉장히 새롭고 마음에 듭니다. 네, 지금 고양시에 가신 지 오래되셨나요? 고양시청에 온 지는 2017년도에 왔습니다. 2017년 9월 달에 제가 월드뱅크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자리가 있어서 네, 네. 201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햇수로는 5년 차. 네. 네네네네. 사실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박미정 박사님 여러 우리 마이스 활동을 쭉 계속 해오셨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번에 이제 그 COP에 다녀오셨었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같이 풀어주시면 실제로 COP 행사에 관심 있는 지자체들도 이게 진짜 우리가 할 만한 행사인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뭐를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도 사실 이제 그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풀어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좋은 기회에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가장 핫한 이슈 중에 네. 하나였을 것 같은 이제 콥28 연계된 콥26 다녀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고 싶은데 제 마음은 풀어낼 수 있는데 좀 이렇게 공간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포인트를 잘 집어서 공유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고양시는 공유를 그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는 도시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아시아 유일하게 챔피언 시티로 선정이 돼서 그 챔피언 도시로서의 어떤 사례의 발표 그리고 또 챔피언 도시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제언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면서 또 리마인드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도시로서 그리고 마이스를 하는 마이스인으로서 어떻게 지금 도시에서 이런 교류 협력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성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에 글라스고에서 열렸던 콥26 행사장의 이제 메인 엔트런스입니다. 크지 않죠. 그러게요. 크지 않고 내부 공간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4만 명이라는 인파가 몰려서 굉장히 성황리에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콥26에 연관된 바로 이제 박스 아래에 있는 콥26에 28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국제협력과 기획 그리고 마이스 시장에서의 어떻게 환경과 접목을 할지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이제 오늘 1시간 40여 분, 50여 분을 만들어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단에 같이 우리 교수님들과 토론을 하면서 국제협력과 기획 그리고 더하기 콥28까지 연계해서 같이 제 생각을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스와 환경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고향이 그렇게 특혜를 받았느냐. 그리고 또 콥28 유치가 중간에 포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은 왜 콥26을 갔느냐. 그리고 콥28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방이 결정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인데 이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 이제 행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방으로 한 1km에서 2km 정도를 다 막아서 걸어서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앞에 전방에 보이는 하얀 낮은 건물이 아까 보여드렸던 메인 엔트런스인데 건물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줄을 서 있는 모습이고 아 그러면 건물로 들어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니까 또 첩첩산중입니다. 어, 이렇게 줄을 굽이굽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500m도 안 되는 거리를 한 1시간 40분 정도 통과를 했던 것 같아요. 시큐리티도 굉장히 삼엄하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 방역을 이제 그 지침을 어,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가자 전원에게 이제 나눠주는 키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가 진단 키트인데 이거를 매일 아침 해서 여기에 있는 QR을 핸드폰으로 이제 그 사진을 찍고 음, 여기 파란 글씨 파란 박스에 NHS라는 이제 총괄 이제 기구인데 그쪽으로 보내면 아 음성 확인됐다라는 이제 메일을 메시지나 이제 핸드폰 메시지나 메일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입구 게이트에서 모든 보안 요원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확인을 하고 이름과 출입증을 다 확인을 하고 들여보내는 작업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래. 이제 그 트래픽이 걸렸던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다니면서 안에 있는 카페테리아도 마찬가지고 행사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줄을 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다들 젠틀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같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벌써 난리 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콥28 유치를 하면서 가장 최대 인원으로 잡았던 게 4만 명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4만 명이라는 인원이 이 공간에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이면서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 무슨 일들 하나, 무슨 생각을 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관심과 이제 열의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도면인데요. 굉장히 행사장이 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별로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쪽부터 저로 쓰는 화면은 오른쪽인데 A에서 들어와서 B에서는 전체적으로 인포 데스크가 운영이 되고 B 부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음, 곳입니다. 그래서 파빌리언들도 있고 정부관 기구들도 다 이쪽에서 세션을 만들고 활동을 해왔던 그리고 이제 그 좌측으로 이 존이 플래너리 세션 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대통령님들이 가시고 이제 툰베리도 가서 연설을 하고 했던 이제 이 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VIP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기자단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제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 이분들이 다 이제 E존과 F존에 모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맨 끝에 있는 G존, H존은 이제 UN 직원들의 오피스로 사용됐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저희는 이제 D존에서 주요 이제 활동들을 해왔다. 이제 그런 이게 원래 있던 건물인가요? 원래 이제 스코티시 캠퍼스라고 이제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요. 그거를 가건물로 다 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 건물은 아니고 아, 작게 세 동이 있는 건물을 가건물로 다리도 만들고 이제 어, 이렇게 홀 텐트 거리를 같은 걸로. 다 건물로 해서 행사장으로 만들고 그래서 아, 콥을 하는 이제 그 주최자들이나 기관들은 이렇게 빌딩 안에서 뭐 여엿하게 이제 건축되어 있는 빌딩 안에서 플래너리를 할 생각을 거의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콥28 유치를 할 때도 우리 킨텍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판단이 됐던 부분은 다 가건물로 하니까 음, 그렇게 건물 안에 없어도 돼. 다만 그 어, 안전이랄지 이동이랄지 아니면 충분히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이슈 그리고 운영의 이슈 이것들이 중요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에도 굉장히 건물은 이렇다하게 멋있지는 않았어요. 거의 어, 다 이제 바람 맞으면서 통과하고 이제 그 행사장도 굉장히 좁게 이제 어, 구성이 되어 있었던 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서 기념품을 받고 이제 행사장으로 들어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콥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죠? 유엔의 기후변화 당사국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 매년 열리는 회의인데 이 회의가 저희한테 큰 파장을 남기고 이제 어, 넘어갔죠. 네. 그래서 이번 쇼핑.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앞으로 언제쯤 이제 33차 총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을 텐데 벌써 7년 후를 기약을 해야 된다 보니까 이게 그때는 상황이 굉장히 더 많이 달라질 거고 그래서 좀 많이 멀어진 느낌으로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번에는 콥26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제 과제를 남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해외 언론, 국내 언론 할 거 없이 많이 다뤄졌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처음 그래도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만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배경은 늘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1.5도씨로 안쪽으로 지구 상승률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배경은 여전히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IPCC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근데 다만 산술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가능하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믿고 가야 된다라는 이제 배경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행동이 촉발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정말 안 되는 일이다라는 또 공감대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이제 국가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국가들의 어떤 이제 참여를 더 독려하는 그런 이제 정말 그 어떤 마음으로부터 우러오는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죠. 그래서 성과로 보면 글라스고 기후 조약에 채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을 브로드하게 오버롤하게 이제 마련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이행 규칙을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최초로 석탄 연료에 대한 제한을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015년도에 1차 합의를 하고 국가적으로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재검토하자라는 것이 음, 이제 결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부분이 에너지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에너지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태양광으로 바꾸고 철수 전지를 만들고 전기차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에서 거의 대부분 50% 이상의 탄소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발전을 중단하자라는 게 합의문의 초안이었는데 그게 무산되고 음, 감축으로 수정이 맞아요. 됐던 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고 11월 22일까지 하기로 했던 회의가 하루를 더 연장하면서까지 토론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총장이나 의장 등은 이제 사과를 할 정도로 왜냐면은 음, 이게 너무너무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뒤로가 없으니까. 네, 국가들이 합의치 못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빨리 가야 되는 길을 마련하지 못했던 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1도씨가 이미 그 상승을 했기 때문에 0.5도씨 남은 거거든요. 근데 음, 0.5도씨의 상승폭은 굉장히 이제 이 상승은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워싱턴 DC에는 이제 기후 시계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100초 음, 남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벌써 작년에 그 공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음, 어떤 반응들이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음, 중에서도 어떤 국가 단위의 어떤 그룹이 다시 형성이 돼서 그런 어떤 이권들이 그쵸, 이런 그쵸. 와중에도 이제 대두가 됐다는 것이 네. 굉장히 서글픈 부분이죠. 중국이랑 뭐 그렇다고. 네. 맞습니다. 이 네네. 중국과 인도를 네. 위시로 해서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묶여 있고, 뭐 이제 도서국들이나 아니면 선주국들이 같이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음, 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시급하게 행동이 변해야 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자국의 이 지금, 근데 그것은 우리로서도 생각을 한번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어, 같습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와중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개도국의 입장과 선진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산업화를 주도했던 선진국에게 책임을 이제 음,
불가하고 우리 이제 개도국은 석탄 연료를 쓸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선진국들은 이제 2025년까지 기후 어떤 기금을 2배 증액해라라고 이제 됐던 것들이고 선진국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성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감축시키는 감축량을 다시 한번 어, 목표를 세워보자라는 게 숙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콥26 앞전에 35%에서 40%를 올렸어요. 네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 또 올리든지 아니면 40%를 유지하되 아, 그거를 정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산업에서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가장 또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것이 이 스테이크홀더들의 범위였어요. 지금까지는 정부 간 이제 그 협약에 의해서 정부 간 이행을 이제 목적으로 그래서 메인 스테이크홀더들로 정부를 삼았었는데 이제는 정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필요성이 2015년도 파리 교육 협약부터 이런 이제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 협약 6조에 6조 2항과 4항에 같이 이제 이런 이해 당사자들을 더 포함을 시키면서 이제 기존에는 스테이트 액터라고 했다면 non state 액터 그룹으로 시민이랄지 도시가 들어가면서 NGO 그룹이랄지 도시가 아, 들어가서 이제 연계적으로 시민, 기업 그리고 금융업계까지 같이 책임 있는 어떤 액터로서 같이 나눠져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어떻게 보면은 먼 얘기 정부가 하는 일 이제 그런 냈는데 올해 이후부터는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들도 우리 생활을 바꿔서 내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유엔에서도 같이 공감적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과제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많이 언론에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 과거에는 탄소 절감을 하는 데 있어서 분야별로 접근을 했어요. 산업군 아니면은 어떤 이제 금융계 동 산업군 중에서도 기술 위주로 했었던 것이 그게 하나의 단일 기술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의 단일 기술로 줄이는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비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무언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탄소 배출만 네, 가지고 집중을 했는데 네네네. 이제는 소비를 하면서 탄소 배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소비를 할 때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에서도 그런 어떤 것들 배출하는 자동차 활용을 전기차 보듯이. 활용하는 것들을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가 되잖아요. 네, 네. 이제는 자동차를 만드는 쪽이 아니라 사용하는 쪽도 쪽도. 책임이 있다라는 네. 어떤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은 제조하는 생산하는 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많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원가가 올라가고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싸요 제품 자체가. 네, 근데 맞아요, 맞아요. 소비자가 그거를 사지 않는 거죠. 왜 네, 비싸니까. 싼 네. 값으로 잘 쓸 수 있는데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다른 이제 재생에너지보다 생산 원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싼 값에 그리고 정부가 조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생활 기반적인 이 유틸리티로서 싼 값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여름에는 폭염이 있고 또 이러면 에어컨. 뭐 우리가 누진세를 하던 것도 좀 잠깐 감면해주는 맞아요, 이런 맞아요. 정책들도 많이 펴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저촉되는 어,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 기반형이 돼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어떤 친환경적인 제품이든 서비스든 받을 때 조금 더 환경에 대한 비용을 더 지불할 수도 지불해서. 있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두 번째 요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제 요게 지금 말씀드린 것과 이제 좀 연결돼서. 상통하는데 네.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중간 단계에 이제 푸프린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그냥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따가 우리 마이스에 적용할 때도 요게 적용이 될 텐데 네. 딱 만들었는데 얼마를 줄였다가 네. 아니라
기름은 어디서 왔고 기름을 만드는 데는 얼마나 들었고 아, 청소를 하는 데는 네네네. 얼마나 들었고 원재료에 다. 네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만들어진 제품이 유통 과정에서 어떤 차를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써서 어떻게 내 손안까지 왔는지에 대한 어떤 그 과정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전기를 사용해서 써야 되는 제품인 건지 아니면 물을 사용해서 제품을 써야 되는 건지 내가 이만큼 써야 되는데 이만큼 로스가 나는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모든 절차에 의해서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있는 수치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어떤 변화이고 앞으로 이렇게 개정을 할 때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갈 거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도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분적이고 분야만 이제 다뤘었는데 이제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인식부터 그리고 우리가 문을 나서부터 우리 집안에서부터 그리고 문을 나서부터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하는 현장에서 모든 다. 전반에 걸친 어떤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우리 환경이 이제는 도시화에서 다시 리와일드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 절약 뭐 건물을 지을 때도 아니면은 어떤 나무 하나를 할 때도 흡수원으로서 어디에 얼만큼을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률과 이런 이제 녹지를 더 확대를 하면서 상쇄를 시킬 수 있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체계 안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게 이제 컨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또 저희 고양시가 바라보고 있는 건 탄소 중립의 지방화예요. 지방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저수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행동력이 없는 거죠. 어. 지방이 행동력이 있고 시민들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행동력을 가질 수 있는 지방이 오히려 더 개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슈에서 우리 고양시가 참여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간에 도시가 역할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환경 정책을 해왔고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더 우수 사례로서 다뤄질 수 있는 건지 다른 도시에 확산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나눴고 또 우리 고양이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 니즈, 그러니까 도시가 얼만큼을 줄이겠다. 이제 국가 단위로 우리가 목적하는 자발적인 목표량은 정했는데 도시는 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고향은 먼저 우리 도시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안들이 필요한 건지를 아. 추적해 나가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어. 했어요. 어.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함께 이제 유엔이 정하는 어떤 기준이랄지 아니면 방향성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챔피언시티 올해는 챔피언시티 몇 개 도시를 선정을 해서 초청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게 1년과 2년, 이제 3년, 이제 올해 포함해서 3년, 네. 콥28 우리가 네. 유치하려고 했던 네네. 콥28에 이 도시간 어떤 연합체 네. 이니셔티브가 공식적으로 런칭을 할 계획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아. 고향에 같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근데 지금 어. 국가 단위에서 조금 엎어지는 바람에 어. 어렵게는 됐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도시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아. 안에서 지금 나열했던 어떤 일들이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 분위기로 어. 바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런칭이 됐고 런칭 세션이었어요. 올해. 네. 그래서 그것을 더 고도화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워킹 그룹이 이제 구성이 됐고 이제 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좀 더 주목되고 더 성과가 나기를 좀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지금 현재 챔피언 도시들끼리의 네. 우선은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이게 이제 향후 28 콥28에서는 그냥 원래 콥 행사 말고도 또 하나의 그 안에서의 세션, 네. 컨퍼런스가 또 하나가 또 만들어지는 개념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콥은 자체는 국가 간의 이제 그렇죠. 회의이기 때문에 도시가 예.
독립할 여지가 없었어요. 네네네. 이제 정부와 함께 합을 네. 맞춰서 함께 들어가지 않는 이런 그쵸. 그렇지 구조가 않으면 할 아니면 수 이제 없었는데. 별도로 할 네.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요런 아까 말씀드린 네. 변화에 의해서 이제 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주요한 주체로서 대두가 되고 어. 뭐 너무 잘 아시듯이 SDG 유엔이 산정하는 SDG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액터로서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UN FCCC도 같이 이제 도시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어.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주신 것처럼 이제 플랫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UGIH라고 이제 어. UN Global Innovation Hub라고 네. 이제 명명을 하고 유엔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아. 벌써 저희가 이제 논의를 먼저 했고 음. 유엔이 이제 컨셉 노트를 먼저 만들고 저희 이제 고향하고 이제 사전 논의를 했었고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워킹 그룹으로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 이번에 런칭을 같이 하게 된 이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챔피언 도시는 고양시하고 해서 6대 네. 6. 대륙별 하나? 다는 아니지만 이제 다섯 개 아. 도시 정도의 대륙별로. 그래서 사실 아시아에서는 이제 고향이 고양시만. 유일하게 네. 네, 됐고 이제 북미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그리고 이번에 아프리카가 좀 안타깝게 빠졌어요. 그래서 아. 아프리카에서는 좀 못 안 들어왔고 됐고. 그래서 유럽에서 두 도시, 이제 북미에서 그리고 남미에서 이렇게 어. 들어와서 그들이 지금 이제 이따가도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협력 프로젝트들을 같이 이제 해나갈 거예요. 어. 그래서 저희 뭐 그런 사업을 위해서 이제 LOI도 맺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앞으로도 이제 확대가 될 거라는 거는 우리 이제 기획자로서는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게요. 2시간 회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릴 생기겠어요. 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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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콥 26의 어떤 이제 사후 이런 그 브리핑에는 마무리 이제 차트가 될 텐데요. 사실은 요 이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네. 했던 너무 유명한 말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생의 인생관이나 아니면 이제 적서 이런 어떤 이제 그런 개념적인 부분으로 많이 네. 다뤘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현실이 되어버린 네. 거죠. 그래서 그쵸. 아래 그림도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뭐 많이 회자가 됐던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집중할 때 우리는 경기 침체가 벌써 네. 오기 시작했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벌써 기후변화. 기후 위기는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정다양성은 네. 이미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고 사실 지구가 너무 여러 차례 잽을 날렸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우리 AI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르스부터 또 사스니 또 이제 맞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제 기억에는 2018년, 9년 9월 달에 저희가 비상 막 회의하면서 막 대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3개월 후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쵸. 맞아요. 굉장히 그랬었던 것 같다. 네, 발생 시기가 굉장히 좁아지고 네. 있고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사실 많은 사람들 보고 있고 뭐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마이스 업계에서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안 심어야 될까요? 그런 고민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는다면 어떻게 심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인 건 거죠.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으려면 우리가 땅을 파야 되고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지 어떻게 어디다가 심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야 될지가 어떻게 보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네요.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음.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좀 여러 단계로 이제 그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 네. 예상대로 한 20분 정도 브리핑을 네. 지금 했고요. 괜찮아요. 네, 네, 재밌습니다. 네. 이제 이런 와중에 고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접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회에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 뭐 진행하면서 또 접목 포인트나 아니면 네. 토론도 중간중간 네네네. 같이 해나가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의 고향은 아시아 챔피언 도시로서 그리고 UNFCCC의 첫 번째 이제 선진국 도시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왔고요. 여러 이제 보도 자료에서도 소개가 됐죠. 도시 세션에서 기조 연설을 하시면서 정말 첨예하게 트렌드를 좀 말씀하시면서 같이 이제 좀 독려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을 기조 연설을 통해서 좀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우수 사례도 발표하실 뿐만 아니라 좀 챔피언 도시로서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셨.
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도시로서 챔피언 도시로 참여를 하셨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도시에서 있었는데 사실 이유는 그거였어요. 도시가 움직여야 된다. 그거는 뭐 정말 맞는 얘기다. 다만 네. 도시가 각계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옆 동네가 안전하다고 내 동네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 내 동네에 맞는 이제 맞춤형 이제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모두 다 끌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기후 불평등이 굉장히 많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펼 수 있을지 그게 이제 대기업들이 아니면은 정말 주도 계층들이 어떻게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접근, 도시적인 접근이 더 좀 포인트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UNFCCC하고 사실은 UNFCCC 입장에서는 최초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한국 내에서도 최초일 그쵸. 텐데 제가 사실 서울시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맞아요. 예, 했었거든요. 기초단체에서 진짜. 네. 예, 그래서 대단하죠. 그 협력을 위해서 LY를 협약을 맺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는 겁니다. 서열 2위시고요. 어, 부총장님이시고 시장님이십니다. 어, 그리고 이런 어떤 공식적인 발표랄지 토론이랄지 이런 어떤 협약이랄지 이외에도 꾸준히 네트워크를 하고 계신 모습이죠. 어, 그리고 그냥 이런 회의도 합니다. 그냥 어, 바닥에 앉아서 네. 요거는 이제 이런 계기를 마련을 했고 너무 좋은 이제 계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의제로 삼기에는 시기상조인데 우리가 이 회의를 끝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나갈 것이냐, 음,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니까. 그쵸, 이제 그쵸. 표면적이고 이런 일들은 이제는 더 이상은 하지면 안 되고 우리 지자체들이 사실은 그렇게 치고 빠지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되게 할 수 많이 있는. 잘하거든요. MOU 같은 것도 맺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또 네, 맞아요, 맞아요. MOU를 맺기 전부터도 굉장히 급하게 어, 뭔가 이뤄내는 일들이 많은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하고 싶지 않았고 예, 음,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고향이 그동안은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네, 사실 코 유치도 유치지만 사실 그 코 28 유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과 이제 음, 플레이어들이 네,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근데 네, 갑자기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전에 한 2주인가요? 2, 3주 전에 이제 철회가 되면서 음, 쭉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남은 게 이제 고향이죠. 독보적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독보적인 행보를 어, 할 수가 있는 어, 게 바로 거기서 이제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사실 고양시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가 네, 어떻게 보면 토론의 어떤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해요, 너무.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떻게 이 콘텐츠를 만들어 갈 것이냐,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사실 기획자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네, 그쵸. 기획자이고 그러면서 이제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제 전문가이면서 또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쵸. 어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이걸 그냥 다 아울러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네,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서두에 물어보셨는데 제가 18년, 고양시 2018년. 2017년도에 왔습니다. 예, 예, 2017년도 9월 달에 와서 어떤 것을 가지고 기획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어, 우리 전체 시정 업무 보고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국제 데이터도 모아서 우리 시내에 있는 국제팀에 예, 남아 있는 국제 데이터도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음, 두드러지는 키워드가 있어요. 환경입니다. 음, 그래서 내 고양시는 환경이구나. 우리가 어, 잘하는 게 환경이다. 어, 관심 있는 것도 환경이고 어,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내보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당장 2018년부터 시작을 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당장 2018년도 5월 달에 독일 본부로 날아가서 담당들을 만나고 그리고 고양시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 하면서 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기획이라는 것이 일방적이면 안 되고 국제협력이라는 게 일방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음, 우리가 근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많이들 하는데 그쵸, 그쵸. 그래서 가져갔던 게 있어요. 우리가 고향을 어필을 했으면 그들도 고향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무엇을 제안을 하냐면 도시 아까 SDG 말씀드리면서 SDG가 2015년도에 똑같이 네, 이제 그 MDGs 이후에
발족이 되면서 네. 공표가 되면서 동시에 파리 기후 협약이 맺어지면서 급부상한 거는 도시인 거죠. 예, 예, 유엔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무엇일까요? 도시이겠죠. 예. 앞으로.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어요. 예, 처음에는. 그게 아직 흐름에 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네네네.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어, 역할을 해야 된다. 도시가 이런 것들이 파급력이 해야 될 된다. 것이다. 어,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 계획서도 있고, 그리고 모델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또 이런저런 이제 사례들도 얘기를 해주고. 어. 그래서 2018년도 5월 달에 독일을 다녀오고 2018년도 컵24에 참석을 해서 세션을 만듭니다. 유엔하고. 아, 그래서 이제 발표를 또 하죠. 네. 그래서 발표를 할 때 시장님이 안타깝게 이제 사고로 이제 우리 관내에 사고가 터져서 못 가서 제가 이제 대신 가서 아,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어,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2019년도에는 저희가 고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즈를 정해놓고 솔루션을 음,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초청을 해서 고향을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고 또 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것들을 이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어, 그것들이 2년, 3년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부분이 어필이 이제 됐던 부분이죠. 음, 이 부분은 제가 2018년도 9월 달에 간부회의 때 제가 직접 발표를 했던 내용이에요. 음,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2018년도 9월 달에 이제 딱 1년 만에 어, 간부회의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실국장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10분 브리핑을 합니다. 어, 그 자료 중에서 기획하고 연관된 부분이라서 두 네네. 장만 가져왔어요. 네. 앞단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어, 아니면은 뭐 우리가 회의 기획을 할 때도 사실 국제 베이스로 하는 거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기획자가 가장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국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굉장히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이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국제적으로 뭘 하는지 모른다고 뭐, 한다면 말이 안 안 되죠. 되지. 예. 그래서 국제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통합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거는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전 실국이 함께 해야 된다. 이 음,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는 부분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차별화입니다. 다른 말로 독보적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도출해낼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기획자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차별화는 누구와의 차별화예요? 우리는 정책의 차별화 도시니까 아니면? 도시니까 도시의 차별하죠. 이거는 이제 컵28이 대두가 되기 전에 아, 이제 네, 네.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을 실현하면서 이제 아, 사실 컵28을 유치를 해도 된다라고 기재부가 얘기를 해줬던 게 아, 2020년 아, 5월 예, 그리고 2020년 이제 9월 정도부터 도시들이 많이 들어오기 예, 시작했고 예. 1년 한 몇 개월의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음, 이때는 2018년도니까 예, 컵28이 되기 전이죠. 근데 네. 이때 이 차별화를 도출하는 것은 도시로서 차별화였는데 아, 컨텐츠적인 거였어요. 파리 기업과 저는 국제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국제 시장에서 고향이 브랜드를 함께 어, 강화를 할 수 있으면서 이 환경 사업에 더 독보적일 수 있는 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차별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결실을 맺었을 때 마이스 도시로서 음,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까지 어,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고향은 사실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아는 나라, 아는 도시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한 번에 올라갈 수 그치. 있다. 예. 왜냐하면 기후 변화라는 것은 모든 도시, 모든 국가가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 나가는지가 관건이고 기존 해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어, 좀 배제될 수 있는 음, 상황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가겠느냐라는 음, 부분이었죠. 그래서 차별화를 가져가려고 동향 파악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기존에는 1992년도에는 회의에서 협약을 이제 했고 또 이제 도쿄 정서가 예. 맺어지면서 CDM 탄소 거래제가 처음으로 음, 발동이 되고 만들어. 20년이 돌아오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파리 협약이 맺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한계점이 너무 많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때 대두가 됐던 것들이 선진국 위주이고 단위 기반 회색으로 써여 있는 왼쪽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기술이 한계가 있고 단위 기술이다 보니까 저조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술은 개발했다. 오케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절감한 게 얼마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맹점이 뭐냐면 이 데이터를 소프트 파일로 주지 않아요. 그냥 프린트아웃해서 하드 카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써 있는 것만 가지고 캘큘레이션 하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치, 모든 그치. 데이터는 기술자의 컴퓨터에만 있는 겁니다. 예, 예. 그것에 대한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빨리 기획안에서 6조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유기적으로 다. 그리드를 만들자. 그죠? 아, 그리고 이제 확대가 되게 의무가 확대가 된다면 나중에는 정부가 도시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일이, 그리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어, 기술을 어, 활용을 해야 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고향이 먼저 하자. 많이 오픈을 하는 건데 이거 대단하시다. 처음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 이게 차별화입니다. 예,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환경, 앞으로 예, 하는 환경 할 겁니다. 그리고 예, 도시가 국가로 바뀌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음, 도시인 거는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음, 도시가 어떻게 돌파구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음,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고 음,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 기획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키워드 제가 지금 블러 처리를 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네네네네. 이제 원고잉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타이틀만 보셔도 네, 어떻게 도시가 네. 이 현장에서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좀 어,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시아 유일 초청 도시로서 가게 되고 컨페스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 독보적이고 어, 우리한테는 어, 그리고 정말 선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가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솔루션들을 많이 낼 수 있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이 유엔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 시트로 선정이 됐다라고 당연히 됐을 법하네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인데 지금 저희한테 이제 시간이 한 20분, 네네네. 1시간 하시다면 네네네. 이제 좀 이제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키워드로는 조금 먼저 네, 던졌어요. 제가 네, 여러 가지 제가 그 자료를 만들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갈까봐 네, 키워드만 말씀드렸고 몇 가지만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국제협력을 저는 기획자로서 하면서 도시교류도 기획하는 것처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 국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단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국제기구 유치를 제가 이제 국제기구 활동만 이제 10년 유치부터 이제 근무하고 이렇게 협력을 활동을 하는 게 이제 10년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단계가 있더라는 거죠. 음, 국제 기구를 유치를 해도 단계가 있고 국제 음, 회의를 유치를 해도 단계가 있고 음, 그리고 네트워크도 단계가 있습니다. 음, 그 단계를 얼마만큼 내가 고도화를 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획의 범위와 기획의 성공률이 달라지더라. 라는 것들을 어, 발견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제 논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마이스 하는 사람들이 네. 국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쵸. 직접적으로 국제 협력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네. 근데 우리는 국제 회의를 하고 있고 국제적인 마인드로 기획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제 눈을 이야기를 듣거나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정부의 눈을 꽂고 있다는 게 네. 우리의 단점인 겁니다.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독보적이면서 네. 또 차별화 있는 어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핵심을 네. 찝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런 활동은 어떻게 보면은 부가적인 부담을 주는 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업무로 조금 어떻게 전락해 네. 버렸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맞아. 우리는 이거 사실 지금까지는 뭐 외교부가 그거 다 하고, 네, 네, 그 고민은 외교부가 다 하는 거, 환경부가 다 하는 거. 네, 그렇게 접근이 많았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접근이 기존의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 산업 생태계에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틀을 따라가는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기획이라는 거죠. 음, 음, 음. 우리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획하는 사람은 모든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음, 그리고 어떤 역할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는 맞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기획은 아니라는 거. 그치, 그치. 예. 네, 그래서 외교부는 외교를 하고 환경부는 환경을 하고 환경에 필요한 외교를 하고 음, 또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부서의 어, 행정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기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음. 그게 차별화된 네, 기획자로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마이스 업계의 차별성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중요한 근데 말씀이시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음,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이스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1세대들 또 예, 2.5세대들 이렇게 이제 뷰로가 생겨나기 이전에 예, 예, 그때 계셨던 기획자분들은 거의 홀로 예, 생산하고 예, 홀로 모든 것들을 다 예,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직접 나가서 어떤 어, 어떤 유치 활동도 유치하고, 해보고 그랬죠. 예, 이랬었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호가 들어가기 어, 어, 시작했어요. 어, 어. 뷰로를 통해서 뷰로로서 산업 생태계가 더 성장했던 거는 맞지만 그 안에 머무는 이제 음, 스테이크홀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해진 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수년이 반복이 되고 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흡수되어 있는 게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그걸 해결하고 또 잘 해내는 데에 조금 우리의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급급하게 이렇게 좀 음, 많이 쫓겨가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만들어지고 음, 아니면 또 거기에 있어서 이제 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또 국내 경쟁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된다거나 이렇게 조금은 이제 흘러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경종을 좀 울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제가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을 해오면서 네, 그 사실상 이 그런 부분 내가 기획, 하고자 하는 기획에 있어서의 정확한 판단과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게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감내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한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이 좀 맞네. 굉장히 중요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해요. 네, 사무실에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공감대, 지금 마지막에 이제 그런 이제 기획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정확한 판단과 노력과 공감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여기서의 공감대라고 하면 같이 예, 일하는 가장 가장 가까이에 일하는 팀원들 사람들의 공감대. 예, 그리고 파트너. 오너라면 이제 그 우리 직원들이 될 거고 네네네. 네. 리더십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어, 리더십과의 어떤 소통과 어, 이런 공감대 가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중요하다. 논문의 어떤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가장 이 국제화, 국제 협력 이렇게 정말 성공적인 기획, 조금은 진취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도전적이면서 우리가 기획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확대해 나가고 우리의 무대가 국내가 아니라 국제 무대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어, 대한 게 가장 첫 번째가 리더십이었거든요. 어, 음, 그래서 리더십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런 이제 국제적인 어떤 정세나 상황. 음. 왜냐면은 이제 제가 논문을 이제 그 설문을 했을 때가 이제 팬데믹이 가장 심했을 때였기 네,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네, 드는데 다만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기획자들에게 없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어, 국내적으로 어떤 인정받는 기획이랄지 아니면은 이렇게 정말 독보적인 어떤 국제적인 어떤 수준에 있어서 음,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음,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기에는 네.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생각이 진짜 요새 같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다 바뀌고 뭔가 이 기획이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행사가 형태가 바뀌고 뭐 네. 연기 취소되고 이런 상황에 PCO들한테 요구되는 게 기획력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 기획력이라는 게 되게 막연한, 우리가 맨날 기획 뭐 우린 국제회의 기획자고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되게 네. 막연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기획력을 키울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네. 어떤 판단력 하는 부분하고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기획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속성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공유도 하고 강의도 학생들하고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를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언어가 유창하고 뭐 발음도 원어민 발음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 없으면 맞아요. 네. 얘기가 잘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조금은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맞아요. 정확한 판단이 있다면 네. 그걸 가지고 공략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음,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컨텐츠인 것 같아요. 음, 처음에 2018년도에 UNFCC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바를 전략적으로 가지고 갔던 거, 네, 네, 충분하게 가져갔던 거.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제일 가운데다가 썼는데 네.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장기를 두든지 체스를 두든지 우리는 왕을 먹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막 첨예하게 같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저 네, 사람이 뭘 원하는지는 알아. 네, 근데 우리가 막 블러핑을 하진 네, 않잖아요. 치밀하게 네, 한 수 한 수를 더 나가면서 상대는 위기감이 느껴지죠. 아, 네. 뭘 할 것 같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언제 뭐가 올지 모르겠는데 진짜 전략적이고 치밀해. 그러면서 그러나 같은 이제 입장에서 함께 음,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서 음, 나는 나대로의 전략을 쓰는 거고 그는 그들의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아, 전략이 있다면 지는 거겠죠. 아, 전략이 있으면 체크메이트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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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아, 내가 너 죽일 거야. 아, 내가 이런 전략도 쓸 거야. 이게 이렇게 아니라, 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하수로 보이겠죠. 아, 근데 이게 없이 아,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같이 갈 수 있어라고 이제 하는, 네, 네, 네네. 음,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살살 음, 그들이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어,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코비28을 유치를 할 때 다른 도시들도 우리 고양시도 그랬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보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갔어도 됐어요. 근데 아, 어떻게 보면 보관이 없으면서 우리 최고야. 우리가 어, 도와줘. 우리가 어, 최고야. 어, 어, 우리 도와줘야 돼. 뭐 지역 경제 어, 활성화 어, 아니면 뭐 균형 발전 어, 아니면 뭐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 막 이러면서 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당위성인 거죠. 어, 당위성이 다른 사람이 봐도 옳으냐, 정말 아니지. 매력적이냐라고 생각해야 되는 당위성의 국제화 맨 밑에 음, 있습니다. 음, 음, 음. 국제사회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인드도 국제화가 되어야 된다. 음,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고 그들보다 먼저 내 입에서 나와야 오, 좀 음, 하는데 음, 거기에서 이제 신뢰가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도화된 관계 안에서 음, 이런 국제적인 마인드. 그래서 요새 마인드셋 국제화를 가지고 컨설팅을 좀 이제 여러 차례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예, 있으면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제 그 기획을 해놓고 뭘 좀 더 하면 국제화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하나, 두 개 친다고 해서 아니면 홍보를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아니면 연구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우리 행사가 국제화가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틀을 바꾸고 어, 뼛속까지 국제적으로 음,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국제적으로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마인드나 생각 자체가 한국에 머물러서 안 된다. 음,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더 전환이 돼야 된다. 진짜
피를 갈아서라도 아니면 내가 생각을 바꿔서라도 음. 사실 지금 기후 변화가 그렇거든요. 예, 기후 변화 이제 100초 남았대요. 뭐 몇 년, 5년, 10년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 2050년까지 하지 않으면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 예, 이거는 무슨 얘기나 마찬가지냐면 내일 모레 행사 개막식인데 이틀 전에 기획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활 예, 행태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활하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 모든 물건들도 아니면 예, 사회 기반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획을 안 하던 자가 기획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국제적인 매력적인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바꿔야 되는 체질부터 바꿔야 되는 그런 음,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은 다만 이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노력을 하는 이제 밀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음, 그런 어떤 컨텐츠 음, 그리고 어떤 그 국제적으로 트렌드를 보는 눈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 그런 것들이 가장 선행되고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략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키워드 하나하나마다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 어, 조금은 더 깊이 예. 좀 우리 우리가 박 박사님 거의 완전히 기후변화에 몇 년 동안 미쳐서 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요. 예. 제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기획을 제가 저는 국제를 하면서 예. 이제 뭐 마이스에서 기획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어, 사실은 그 국제 협력을 하면서 국제 기구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시 국제 기구 유치만 했고 예, 여기서 국제 법률 관련이다 그러면은 저는 법에 대한 전문가가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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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환경이다 그러면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돼요. 인권이면 인권, 북한이면 북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원래 목적이 약간 성향이 되게 공부하는 성향이구나. 진짜 저는 노력하시는 성향이네. 노력은 되게 많이 하는데 예, 저는 본질적인 사람이라서 예. 뭔가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무엇을 만들어 나가야 될까라는 게 네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환경 부분이다 그러면은 환경을 쭉 훑어보고 어, 여기에서 무엇이 도출이 될 건지 제가 음,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 도출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제 이제 또 그 그간에 이제 국제 어, 스타트와 논의를 하는 겁니다. 어, 어때? 이거 어때? 이거 될 것 어, 같아. 어, 이렇게 어, 물어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행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를 하는 사람들은 국제도 그렇고 기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기획을 할 때도 기획산을 쓰려면 그 그쵸. 기획서에 그거에 대한 내용 미쳐 있어야지. 예.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논문까지 하려면. 근데 예, 거기서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형태적인 어떤 플랫폼 같은 기획은 잘하지만 컨텐츠 기획은 잘 예, 예, 그쵸. 그게 제일 못하는 약하죠, 우리가. 편이죠. 네. 저는 이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업계에 계신 분한테 하는 것은 맨날 개막식 끝나고 그날 그 전날 밤새서 피곤하니까 개막식 시작하면 다 됐으니까 사무국 가서 잠자지 말고 졸린 눈을 부릅뜨고라도 내가 초청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는지 음, 꼭 들어라. 그리고 음, 꼭 들었을 때 두 가지다. 저 음. 연사를 다음 내 행사 때 초청을 할지 다시, 말지에 대한 고민이죠. 두 번째, 흘러가는 내용을 알아야지. 저 어, 사람을 내가 언제 언제 만나겠어. 그치. 예. 그걸 가지고 흐름을 다음번에 가지고 또, 그 다음 기획을 할 때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게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음, 음.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 그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늘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획자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맞습니다, 진짜. 그 진짜 필요하죠. 뭐 우리,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젊은 PCO들이 아마도 개막식 할 때 연사가 하는 말을, 물론 뭐, 실제로 뭐 일 때문에 못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일, 바쁘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이제 개막식 무대 올라갔어. 한시름 났어. 하고 그냥 탁 놓는 경우도 있을 것 그런 같고. 경우가 많죠. 맞아요. 예. 그랬을 때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단기 인력으로 무대 맞아, 스텝으로 와 맞아요, 있는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예, 무대 걔네들이 스텝으로 진짜, 와 있는 사람들. 예, 근데 그들은 또 오히려 흘려듣죠. 그쵸. 집중하지 않지. 예. 그러니까 그 소중한 컨텐츠들이 다 그냥 흘러가게 두는 부분인 거죠. 어,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이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은 토론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제 마이스와 환경이에요. 어, 우리가 이제 그 환경에 대해서 그린 마이스에 대해서 벌써 십수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처음이 아닌데 맞아요. 아주 여전히 새로운 음. 부분이 남아 있고 그린 컨퍼런스니 뭐 ES적 기술 친환경,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물음표로 우리한테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는 이미 답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린 네. 마이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산업이 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내가 기여하고 있는 내 회사가 그리고 내 행사가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회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어떤 기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내가 볼 때 아름다워. 이거는 정말 새롭게 하는 것 같아. 아니면은 누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누구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음. 내가 우리 국가 NDC가 있어요. 그 자발적 기여도에 얼마나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정말 탄소 저감이니 아니면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국제적인 흐름에 나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해야겠느냐라는 부분. 음. 그러려면 우리는 마이스 인벤토리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쵸. 우리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마이스 업계가 왜 환경 이 콥 26을 뭐 콥 행사든 아니면은 환경 업계에서 마이스를 언급하지 않냐면 우리는 소비하는 산업이기 주식, 때문에 그쵸. 예.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예. 소비를 하더라도 항공업처럼 예. 제가 월뱅크에서 이제 그 이 환경 기후 환경 관련해서 이노베이션 포 클라이밋 회의를 하는데 가장 먼저 다뤘던 산업이 항공 산업이거든요. 예. 벌써 그래서 맞아요. 항공 산업도 벌써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고 음. 있고 그리고 제조업이 음. 자동차가 또 두 번째 배출량이니까 또 음. 에너지 업계 이런 것들과 우리는 굉장히 너무 이제 다르다. 영향력을 주는 포션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환경회의 하거든요. 음. 환경회의 하는 두 가지 컨셉이더라고요. 제가 좀 흐름을 보면 캠페인성 음. 주제를 환경으로 한 거예요. 네네네. 컨텐츠를 환경으로 한 거예요. 예. 북극곰 나오는.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 어. 두 번째로는 친환경 운영이라고 해서 뭐 어. 쓰지 않아, 뭐 예. 아니면 컵 쓰지 않아, 텀블러 써, 그리고 뭐 어. 나무들로 식수를 어. 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어. 예. 이런 식의 운영적인 묘를 얹어서 하는 거예요. 현수막을 재활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다만 우리가 좀 더 국제적이려면 행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는 이거는 한번 누군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이걸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부분을 연구도 하려고 하고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네네. 제로로 만드는 행사를 누군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예예예예. 왜냐하면 그러려면 소비를 종이만 없앤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 과정이. 그렇죠. 태블릿을 썼을 때도 태블릿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네. 그리고 또 종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예. 그리고 우리가 수송하는 어떤 물자들을 어떤 차를 가지고 가서 갈 건지 예예예. 심지어는 우리가 배뉴의 전기 에너지를 일반 전기로 쓰는지 친환경 전기로 한번 써볼 건지 네네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예. 그리고 어떤 이제 이런 인프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획자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 빌딩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고 음. 그리고 또 이 행사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음. 이게 이제 항공이 문제잖아요. 항공이 가장 이제 교통 중에서 제일 많이 탄소 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항공으로 사람들이 못 오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만 풀리면 올 거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교통에 있어서 그 에이비에이션이기 때문에 이 에이비에이션의 탄소 이 규제를 풀지 않으면 또 비행기 타고 사람들이 못 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환하는 게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네네. 메타버스를 고민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그게 탄소 저감 아니 전 세계 서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탄소 저감률이 이 항공 이사들이 배출하는 탄소보다 건만큼. 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탄소 절감 발생률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거는 친환경적인 게 아니죠. 그쵸. 그런 디지털 식 솔루션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새. 예. 네. 그리고 고기도 마찬가지. 음식할 때도 우리가 각자 문화별 퀴즈를 맞춰서 우리가 이제 기획을 그동안 해왔는데 음. 환경적인 측면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음. 피를 어떻게 뺐든 뭘 했든 상관없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환경적으로 좋은 음식들을 해서 만찬 예. 식사라든가 할 때 식사하고.
어.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탄소 소비자 위주의 탄소 배출을 해왔던 네. 것들을 정리를 하고 예.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탄소를 노력을 했다. 제로를 하는 행사를 만들었어. 그러면 저는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 예예. 사례로서 정말 예예. 좋은 사례로서. 예. 그래서 예. 저는 연구하고 싶은 분이요. 또 지금은 또 연구자로서 예. 국제적인 연구자로서 저는 한번 그 연구를 지금 해보려고 해요. 어. 진짜 탄소 우리가 소비를 어떤 행태로 했었는지 그리고 사실 이런 걸로 따지면 컨퍼런스가 국제 회의가 어떻게 보면 좀 전시보다는 쉬울 것 같아요. 전시는 워낙에 이제 물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아니 예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폐기물들이 예. 발생을 하니까 그 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접근이 국제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 기여 측면을 생각하면 기획이 더 매력적이고 더 음. 독보적일 수 음음.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또 ESG 경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실은 그냥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할 것이냐, 음. 그리고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할 것이냐. 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음. 기업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그냥 ESG 경영이라는 것들로 이제 탈바꿔서 그냥 내놓는 경우도 많고, 음. 그동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문제점들도 많고 또 많은 시도들도 하기 때문에 장단이 있지만 우리 마이스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것들이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유는 범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ESG 경영은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예. 네, 기업도 하고 있고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기업들도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들이 한국 시장에 맞게 해석해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아. 국제적으로 막 흘러가는 것들이 몇 사람이 아. 그래서 한국적으로 해석이 돼서 쏙 들어와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거 안에서 또 우리는 그게 또 우리만의 우리 또 어어어. 예예예. 우리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런 어떤 기획의 음. 이런 어떤 이제 행태의 예. 없어졌으면 좋겠고. 들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 예. 이게 우리 마이스뿐만 아니라 우리만의 오를 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 콥26을 계기로 해서 한번 재엄 드리고 싶었고 지금 네. 결론을 내리거나 이럴 시간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아니 진작에 모셨어야 됐네요, 박사님을. 오늘 좀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모시면서 컵에 대한 이야기들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그 이야기만 들어도 '아 우리 성공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아까 국제 관계와 국제 협력과 기획이라는 파트에 있어서 요새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사실 우리 마이스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큰 숙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우리가 기획이라는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젊은 친구들이 그거 정말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근데 네. 이게 우리가 국제회의 기획사에 들어와서는 "운영을 한다."라고 돼 버리니까 그 운영을 하는 거에 애들이 "이건 아니야."라고 하고 안 들어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진짜 좋은 얘기 해 주셨고 또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신 환경이라는 부분도 탄소 발자국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 하려면 할 수도 있을 텐데 다들 그냥 내일이 아니죠, 사실 이게. 예, 내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실천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마인드가 쪼끔 내일이 아니니까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고 사과나무는 피우려면 다른 사람이 심겠지. 그러니까요. 예. 이거 인생과 나는 같이 살면 되겠지. 예예. 이거를 하려고 하니 너무 막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진짜 하나의 기획 아이디어네요. 탄소 배출을 이만큼 줄이는 어떤 도전해야 행사.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할 수 하지 있으면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아무리 온라인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맞아요. 네. 안에서의 콘텐츠가 승부를 수 음. 없는 콘텐츠가 올라간다면 음. 요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너무 퍼지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한 번의 기회 사실은 그건 거예요. 진짜 내일 이거를 성공하지 않으면 네. 다시는 기획의 기회가 어 없다.
예. 생각하고 그래야 덤벼든다라고 돼. 한다면 네. 그게 안 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어. 거예요. 그게 네.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랑도 똑같은 거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마이스 업계에서도 함께 공유하면서 네. 환경과 이제 네. 이런 어떤 친환경 경영을 함께 고민을 해 나가면 음. 충분히 돌파구를 우리 쪽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네. 정부나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마이스 시장에서 얼마나 줄일 거야라고 먼저 물어보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관심 넣으세요. 가끔. 맞아요, 맞아요. 예. 농수부 정도는 한번 물어봐 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표면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또 마이스인데, 국제 마이스인데, 우리가 먼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아서 정말 전곡을 찌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해 나간다면 우리 한국 마이스는 글로벌 마이스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정 박사님을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국제 협력으로 뺏긴 것 같아 갖고 지금 약간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저는 마이스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쪼금 더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러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퇴근도 하셔야 되고, 오늘 너무 그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나오셔 갖고 못다한 이야기를 좀 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이야기 보따리가 많습니다. 한 번 더 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